전부 다 광에서 관리해 주니까 비가 오면 빨리빨리 우리 집에 떨어진 빗물 빨리 강으로 보내자. 이 집도 보내고 너도나도 보내니까 한꺼번에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홍수 다 난다면 또 물이 없어서 가뭄이 되고 이런 식의 관리를 했는데 이걸 좀 차원을 좀 높게 관리하는 게 바로 2차원적인 관리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손바닥 위에 빗물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 떨어지는 빗물을 관리를 하자. 그 지역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빗물을 모아서 관리를 한다면은 강으로 가는 양이 줄어들고 한꺼번에 가는 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인 관리, 또 2차원적인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강에다가 다 부담 줄 것이 아니라 떠진 지역에 저류를 하고 또 땅속에 침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좀 적게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비 안 올 때는 그 모아둔 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가뭄에도 해결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뭐 전혀 홍수 날 걱정이 없잖아요. 네. 삶이. 내가 왜 그 밑에 사람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저류를 해야 되고 침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위에서도 그런 돈을 투자를 하고 만들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홍수가 안 일어나잖아요. 네. 홍수 복구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사람을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해놓는 것이 그런 철학, 그런 마인드가 2차원적인 관리에 있는 것입니다. 3은 깊이를 얘기하죠. 높이. 3차원에. 그래서 그러면 손바닥에 3차원을 보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3차원 이 깊이를 생각을 해보자. 물에 대해서 깊이를 보면은 우리 되게 지하수가 바로 그건데 지하수인데 되게 모든 동물과 식물은 요 지표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표면의 수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은 지표면에 있는 수분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식물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개울가에서 가재 잡고 뭐 송사리 잡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지하수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쓰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쓰느냐 했을 때 지하수 있으면 뭐 쓰긴 써야 되죠. 쓰는 건 좋은데 쓴 만큼 다시 채워놔야 되죠. 네. 뭘로 채우느냐면 빗물입니다. 빗물은 저녁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채워놓는 시설이 바로 침투 시설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주신 유산인데 있다고 다 써야 되겠느냐. 급할 때 쓰더라도 그걸 제대로 채워놓고 그걸 그대로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속에 들어있는 철학은 이제 환경을 위해서 물관리, 3차원적인 물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땅과 이 물은 우리 애들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이 우리한테 남겨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남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망가질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우리 후손들이 그걸 또 고치려고 또 돈을 들겠죠. 네. 그리고 또 유지 관리가 많이 들면 또 우리 후손들이 애들이 자라서 그 유지 관리비를 내려고 할 테니까는 이제 우리 후손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시설이 잘 안 망가지고 또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 바탕 개념은 다음 세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물관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그래서 물관리할 때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금까지는 도시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 하천으로다가 물을 집어넣고 하천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바로 선적인 관리라는 거였죠. 자, 아파트면 아파트, 산이면 산,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에서 떠진 그 자리에서 빗물을 받아 놓고 모은다면은 하천에 대한 그 의존도도 줄일 수가 있고 비가 오게 되면 여기 깨끗한 빗물이 모여서 그걸 수자원 대신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 지금까지 빗물을 버렸던 정책에서 빗물을 버렸던 습관에서 빗물을 모으자 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빗물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를 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실넘실할 때 비물방부장을 가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펌프를 풀면은 하천이 넘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는 사람은 자기 집에 물이 차는데 그 물을 퍼내야지 자기 집이 침수가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피해를 봐야지만이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큰 비가 올 때만 쓰고, 근데 더 큰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다 용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mm의 강우에 맞게 설계됐다면은 150mm가 오게 되면은 넘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제 이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으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또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더 온다고 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100mm로 설계됐으면 이걸 150mm로 올리자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200mm가 오면 어떻게 되죠? 또 200mm 맞추면 또 300mm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같은 방법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시대에는 위험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쓰지도 않고.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위에다가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밑에다 만들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돈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큰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위에다 만들면은 조그만 시설을 갖다 만들어 놓게 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비가 조금 오게 되면은 거기에 또 물이 찹니다. 차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고, 비가 크게 오게 되면 꽉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비가 그만큼은 덜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시설은 한 가지 용도밖에 못 쓰는 홍수 방지용 한 가지밖에 못 쓰고 있는데, 위에다 두게 되면은 홍수 방지용, 가뭄 방지용, 그 다음에 뭐 근처에 불 났을 때 그걸로 먼저 끄면 되잖아요. 뭐 커다란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10분, 20분 기다리게 되면 그 사이에 불이 번질 수 있는데 먼저 끄게 되면은 불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을 가지고 이제 텃밭을 가꿔서 식량 작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그 목적이 딱 한 가지 목적으로였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홍수, 가뭄, 산불, 그리고 에너지 저쪽에서 팔당에서부터 멀리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갖고 와도 되니까 에너지도 줄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주위에 이제 물을 갖다 놓으면은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노는 거예요. 옛날에 우물터에서 사람들이 같이 뭐 교류